오늘 그래서 일단 패신저부터 할까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패신저스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패센저스 한국어판이 발매가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발표 같은 게 난 게 있나요? 파신자스고요. 아주 귀엽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약간 카론 같이 이제 스틱스 강을 건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패신저스 진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블러핑 어떻게 보면 뭐 마피아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혼들이 옵니다. 영혼들이 와가지고 저 강 좀 건너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 배에다 태워주면 돼요. 배에다 태워주면 되는데 저희가 이 배에다 태우는 이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오면 걔를 받아주는데 이 중에 저희 중에 이제 그 데몬이 있어요. 악마죠. 이 악마는 이 천국 저승으로 가가지고 이제 밀수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이제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 마스크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정체를 몰라요. 근데 이 악마는 당연히 이제 자신의 동료 악마를 이 배에다 태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일반 저승사자들은 좋은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영혼들을 이제 태워야 되는 약간 그런 테마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턴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손님을 태우게 되는데 이 손님을 어디에다 태우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런 특수 능력도 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손님들의 위치에 따라서 악마가 점수를 벌거나 아니면 일반 플레이어가 점수를 벌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마피아랑 좀 차별점이 있는 게 정체 공개가 끝까지 안 돼요. 정체 공개가 끝까지 안 되고 이 특수 능력을 통해서 몇몇 승객들의 정체만 중간에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추해서 저 사람은 악마 플레이어다, 저 사람은 그냥 일반 저승사자다 이 정도를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의 정체가 이렇게 딱 공개되지 않고요. 이 게임은 또 정체 카드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핸드에 어떤 카드들이 있냐 가지고 이제 유추해야 되는 약간 그런 좀 독특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좀 다른 마피아 게임이랑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특수 능력이 매 라운드에 골라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이 특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특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뭐 딱히 정책 카드 같은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3라운드 동안 플레이하는 이 손님 카드들을 가지고 합쳐서 이 사람의 어떤 패턴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약간 요 부분이 좀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제 배가 3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3라운드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면은 이제 승객이 이제 저승에 도착한 배들을 다 정체를 공개하게 되고요. 가면을 다 까발린 뒤에 봤을 때 같은 색깔이 맞는 승객들끼리 가까운 데 있으면 뭐 점수가 되고 이 악마 같은 경우는 같은 색깔인 승객들이 이제 주변에 있으면은 걔네들한테 무슨 약간 그 영혼을 빨아먹는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또 점수를 봅니다. 그래서 점수를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중립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얘가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이 중립 같은 경우는 악마 플레이어도 저승사자 플레이어도 어느 정도 일정 점수를 못 넘게 하면 이겨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임에 있는 그 무두장이 같은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두장이는 자기가 이제 뒤져야지 이기는 그런 건데 그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적당히 점수를 벌게 하면은 자신이 승리하는 약간 그런 제3의 세력 같은 것도 있습니다. 4에서 8인까지 플레이가 가능은 한데 플레이 타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너무 많은 인원으로 한다면은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룰을 좀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플레이 인원에 따라서 제3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좀 결정이 돼요. 그래서 5인을 하게 되면은 이 제3의 인원이 들어가게 되고 4인을 하게 되면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인 블러핑 게임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해보시면 좀 많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조금 독특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잘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력 포인트 1. 독특하다. 이제 어떤 부분이 독특하냐면 정체가 공개되지 않고 플레이어 간 인터랙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쟤를 죽여, 쟤를 빼, 쟤를 배제해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손님을 태우거든요. 근데 그냥 쟤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그 구성 자체가 조금 어떻게 따지면 시크릿 히틀러랑 조금 더 비슷해요. 그래서 쟤를 뭐 죽여, 쟤를 밤에 죽여 아니면 이런 거라기보다는 쟤를 진짜 넣어도 될까? 약간 이런 정도로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 특수 능력을 쟤한테 쓸까? 아니면 딴 사람한테 쓸까?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간의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조금 낮은 부분이 조금 더 로직 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지금 저 상황에서 왜 적이 났을까 이런 거를 이제 자신이 스스로 검토하고 조금 더 근거 있는 추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 이 독특하다의 이제 A적인 요소는 이제 이게 플레이어 간 인터랙션이 낮은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능력 플레이
이제 이 배에다가 손님을 태우게 되면은 이 배의 아래쪽에 아이콘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에 따라서 이 특수 능력 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게임의 또 장점 부분이긴 한데 이 특수 능력 카드가 이 0부터 10인가까지 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얘네들이 한 세트가 아니라요. 한 두 세트인가 세 세트인가 돼요. 그래서 특수 능력이 바뀝니다. 플레이어 인원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상급자 모드 이런 걸 넣게 되면 특수 능력이 바뀌게 되는데 이 특수 능력 위주로 돌아가는 플레이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턴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한 능력을 가지면은 먼저 턴을 가져간다든지 약간 그 한밤의 늑대 인간 같은 거에서 나오는 그 턴 순서에서 나오는 기발한 상황 변화 같은 거 아시죠? 그 말괄량이가 있어서 이렇게 카드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도적이 이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 걸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뭐 술주정뱅이가 밤에 안 일어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수 능력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턴수서에 따라서. 그래서 특수 능력으로 돌아가는 플레이가 이게 되게 많은 근거를 제시해줘요. 저 사람은 왜 지금 저 능력을 가져갔을까? 수상한데? 약간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정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독특하게 다른 마피아 게임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특수 능력의 장점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뽕맛을 줘요. 내가 뭔가 그냥 말빨로 그냥 입으로 털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특수 능력이 있어서 지금 내가 저 사람의 승객 하나를 까보는 능력을 만약에 내가 가져간다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주도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주는데 주도적 플레이 가능. 그 와중에 게임을 하면서 지루하지 않고 내가 이제 특수한 나만의 무언가를 한다 이런 느낌을 되게 주는데 이런 게 게임을 할 때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라운드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른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왜 가져갔을까? 나는 저거를 카운터 치는 능력을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게임이라는 요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뽕맛을 주는 게 다른 마피아 게임이랑 좀 차별화를 주는 게 보통 이제 마피아 게임은 마피아가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게임은 특수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 라운드에 내가 이 특수 능력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좀 공평하게 나름의 재밌는 행동을 매 라운드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그냥 일반 시민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게임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수 능력 위주로 돌아가는 게임이 굉장히 장점이 있고 또 주도적인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근거 있는 추리가 가능하다. 이제 무지성 추리가 아니라 손님을 언제 태우는가, 누구를 태웠는가 이거를 보면서 근거 있는 추리가 가능해요. 물론 이제 1라운드 시작하자부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1라운드, 2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너 왜 약간 이런 게 가능해요. 너 왜 2라운드에 이랬어? 너 왜 1라운드에 이랬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 있는 추리가 가능한데 제가 이제 근거 있는 추리 가능한 게임들 중에서 이제 좀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근거 진짜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임들이 저거 뭐냐 디셉션, 멀더인 홍콩 약간 그런 게임들이 조금 더 근거를 주는 류의 마피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도 확실히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모든 근거를 다 까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선택적으로 내가 특정한 근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제한적인 정보의 기준에서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근거 있는 게임 플레이를 제공을 해줍니다.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재밌었고요. 단점이 확실한데 길어요. 근거가 있어서 추리가 끝이 안 나요. 이게 추리를 끝내는 타이밍 같은 게 조금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근거가 없으면은 어떤 심정적인 부분이나 저 사람의 어떤 표정 변화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찾으려고 하고 약간 무한 토론까지는 잘 안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얘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경우의 수를 하나 둘씩 다 따져보다 보면은 대충 각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만 하면은. 그래서 막 이런 경우의 수 왜 우리 축구 월드컵 축구 8강 진출 경우의 수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느낌으로 누구랑 누가 비기는데 2대3으로 비기고 2대2로 비기고 3대3으로 비기면 뭐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경우의 수를 계속 따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플레이의 성향도 달려가고 정말 막 이기고 싶냐 막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게임의 룰상 이런 무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딱히 막아주는 요소는 없어요. 뭐 토론에 대한 규칙이 정의되어 있지도 않고 누가 언제 말을 할 수 있다 뭐 발언권에 대한 정리도 없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어들이 적당히 알아서 커트를 하거나 뭐 모래시계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무한 토론이 가능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자이너가 어느 정도의 좀 약간 그 방어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잘못 걸리면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잘못 걸리면
굉장히 피곤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점인데, 게임이 아까 이제 게임 설명 부분에서 하나 이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손님을 태워요. 이제 손님을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태우는데 이 배를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를 매 라운드에, 이게 3라운드잖아요. 그래서 매 라운드 이 늑대 배가 있고 까마귀 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손님을 태우는데 늑대 배를 보낼지 까마귀 배를 보낼지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A, B는 늑대에다 태웠고 플레이어 C, D는 까마귀에다 태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배를 보낼지를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게임에 투표 요소가 있는데 이게 투표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뻔한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다른 데는 이제 제가 이런 특수 카드나 이런 것들이 뽕맛도 있고 막 그런데 이 투표 요소 부분이 조금 애매까리해요. 이제 이 배에다가 손님을 태울 때 이 영웅 같은 게 투표권인데 투표권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표권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 연합을 했을 때나 이런 거를 되게 막을 방법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이 특수 능력을 써서 저 사람이 악마인 걸 알아도요. 그 악마의 행동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이 투표권에 의해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플레이어 수상 이제 일반 시민이 더 투표권이 더 세지기는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투표권이 더 세지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 대놓고 악마인 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플레이어들이 이 배 투표를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배에다가 손님을 잘못 깔게 되면은 그냥 나락으로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악마 카드를 플레이어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거를 보낸다는 행동 자체가 게임에서 조금 불필요하다 혹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중요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데 메커니즘적으로 인터레스팅하지 않다.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열심히 토론하고 막 해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이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투표를 딱 했을 때 그런 만족감이나 성취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마피아 게임은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이 마피아인지 시민인지를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였다 빡 너 엘리 꽝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하나 건너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를 제거하는 굉장히 큰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 얘는 이제 배를 보내요. 배를 보냈는데 이게 지금 나에게 플러스 점수가 됐는지 마이너스 점수가 됐는지조차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취감이 되게 없어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나중에 게임 끝나고 나서 1라운드 때 투표 잘못했네 막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게 그 피드백이 너무 늦게 돌아오다 보니까 이런 이 투표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못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재미의 피드백이 조금 빨리 안 온다. 그래서 이 투표 요소가 좀 확실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마피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있는 추리 그리고 능력 위주 게임이 재미가 있다. 뻥맛. 네, 확실히 있었어요. 일반 시민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어떤 능력을 쓸 수 있고 마피아인데도 일반 시민인 척하면서 막 나 이 능력을 쓸까봐 막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되게 좋았는데 게임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내 선택의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조금 굉장히 단점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수를 좋은 게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게임 해서 저는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막 저를 막 설레게 하고 그런 요소까지는 없어요. 저는 애초에 마피아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마피아 게임 중에는 괜찮네 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뭐 테마적으로 엄청나게 재미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저승사자로 사람을 배를 태워서 보낸다 뭐 이런 거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막 엄청 성취감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크릿 히틀러 같은 거를 성공했을 때 히틀러를 제거했다 막 이런 테마적으로도 되게 뭔가 이렇게 큰 굵직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 진영에서 파시스트 진영에서 승리를 했을 때 파시스트가 정권을 잡았다 이러면서 승리 빡 하면서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막 하이파이브 때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게임은 마지막에 정체를 리빌을 한 후에도 점수 계산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 악마였지롱 하면서 이렇게 점수 계산 이렇게 뚜구뚜구 해가지고 누가 이겼는지를 해야 된다는 점이 뭔가 이 게임의 다이나믹한 늑대가 승리했습니다. 와! 하면서 이런 맛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맛이 굉장히 떨어져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를 설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게임이 되게 좋고 준수하고 재미있고
있고 늘어지는 부분만 해결할 수 있으면은 되게 여러 번 즐길 수 있는 리플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늘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하우스 룰로 모래시계를 도입하거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좋은 게임인 건 확실하고 저도 재미있게 했고 누가 하자고 하면은 할 법한 마피아 게임인 것 같아요. 대신 저는 모래시계는 꼭 놓고 하자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패신저스였고요.